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노후는 편안하게 살겠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선 그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이라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상가, 꼬마 빌딩, 토지, 펜션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평생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이상한 결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의 노후자금 몰락, 그 생생한 현실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은퇴를 한 사람들은 그 순간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일명 퇴직금이죠.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을 믿고 그들은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A씨, 현재 나이 68세입니다.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며 모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저축 10억 원. 엄청난 돈이죠. 이 돈으로 매달 월세 300만 원만 받아도 노후는 걱정 없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넣어서 안전하게 수령하는 은행이자 대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상가 하나를 샀습니다. 신도시 인근, 곧 여기 들어선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물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선다고 했고요. 분양 당시 분양사는 이렇게 말했죠. 역세권 상가입니다.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들어오면 임대는 걱정 없어요.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그 주변엔 인프라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임차인은커녕 임대 문의조차 한 통 없었습니다. 결국 대출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갔고 연금처럼 생각했던 상가는 결국 빚덩어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팔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10억 가까이 들여 투자한 상가, 10억에 팔 수 있을까요? 8억, 7억에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큰일 난 상황이죠. 또 다른 사례, 강원도 펜션형 주택에 투자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은퇴 후 공기 좋은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며 강원도 양양 근처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했습니다. 여름엔 우리가 쓰고 겨울엔 관광객에게 빌려주면 수익도 나겠지?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관광 수요는 줄었고 숙박 플랫폼에는 펜션이 넘쳐났습니다. 결국 하루 두세 건 들어오던 예약이 한 달에 한 건으로 줄었고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최후에는 반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구매한 가격에 내놓았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1년, 2년 버티다 보니 이자 감당이 안 되고 비용 감당이 안 되었던 것이죠. 차라리 그 돈, 그 기회비용으로 나가는 돈이라도 막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반값에 내놓았습니다. 처음엔 꿈의 노후 라이프였지만 이제는 팔아도 빚이 남는 현실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사례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0세 이상 투자자의 상가와 토지 매입 비율은 30%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률은 3% 아래로 떨어졌고 공실률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분양대행사나 중개업자는 수익률만 강조하고 공실 위험이나 세금 부담은 숨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 좋은 말로 혹하게 만들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죠. 둘째, 은퇴자들의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은행 이자는 너무 낮으니 눈에 보이는 자산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벌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과 안정적인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은행은 그나마 원금이라도 지키고 원할 때 그 돈을 뺄 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현금화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투자한 원금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셋째, 도시 구조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중심 상권이 돈이 됐지만 지금은 인구가 줄고 소비가 온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결과 상가의 가치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상가에 투자를 하려 합니다. 불나방들 같이 말이죠. 유튜브나 SNS를 보면
꼬마 빌딩으로 월세 받으며 노후를 보장하라. 이런 콘텐츠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실제 꼬마 빌딩을 산 사람 중 다수가 공실과 리모델링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건물은 수익이 아니라 관리 대상입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누수, 세입자 분쟁, 매달 나가는 돈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오르며 대출이자 부담은 두세 배로 늘었습니다. 즉, 꼬마 빌딩은 자산이 아니라 거대한 고정비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뭐 하나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땅은 어떨까요? 땅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이 말 정말일까요?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개발 호재를 믿고 토지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도시 지역, 즉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 많았습니다. 지자체의 계획이 바뀌면 그 땅은 단순한 잡종지로 남습니다. 팔 수도 쓸 수도 없는 돈 묶인 자산. 그런데도 세금은 매년 빠져나갑니다. 결국 토지 투자도 관리형 자산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보유 리스크가 더 큰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노후의 키워드는 안정성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수익형 자산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유지되느냐죠. 임대가 불안정한 상가보다 배당이 꾸준한 ETF, 공실 없는 공공임대형 리츠 또는 안정적 이자 수입형 채권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돈이 흐르는 구조가 지금 시대의 새로운 노후 자산입니다. 그중 현금이 가장 좋지만 현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 투자 상품을 사람들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미 손실을 본 분들에게 다시 시작하라는 말은 너무 가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라도 판단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들이 산다니까, 요즘 유행이니까가 아니라 내가 진짜 유지할 수 있는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는 눈. 노후는 큰 수익이 아니라 작지만 안정적인 흐름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불안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평생 모은 돈이 누군가의 영업 멘트에 흩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 관리가 진짜 자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